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년 9월 2일, 화요일입니다. 저희 파워 시황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무실이 조금 바뀐 느낌이 나죠? 하하하, 예. 이제는 에어컨 소리, 바람 소리, 휙, 네, 다 조치를 했습니다. 맑은 소리, 맑은 분위기 쪽으로, 다시 또 여러분들과 함께 파워 시황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 수건이었던 노이즈 사라졌습니다. 네, 그런 쪽으로 보는데 제 방송 환경은 개선됐는데 시장 환경은 개선이 안 되네요. 그래서 여전히 좀 부진한 모습들을 가져갔고 코스피 참 저런 자리에서 툭 이탈하는 거 별로 좀 그런데 또 모르죠. 그냥 오늘 빠질 줄 알았지 그러면서 그냥 훅 하고 들어와 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쪽들인데 아직 그렇게 기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그런 쪽에서 일단 그래도 먼저 오늘 보니까 유로 증시들 동향 보니까 먼저 밀렸다라고 하게 되면 또 돌아와요. 근데 요즘 유로존이 유럽 쪽은 조금 더 다른 얘기죠. 오랜만에 보시죠. 유로스톡스 50. 네. 쭉 올라가다가 최근에 밀립니다. 이런 때 밀렸을 때 많이 나왔던 얘기가 프랑스의 연정 얘기, 뭐 붕괴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그러면서 또 지금 최근에 보니까 또 예전에 유럽 재정위기 이것도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해요. 금리가 막 올라가기 시작하다 보니까 항상 재정이 취약한 국가 쪽에선 금리가 올라간다? 저거 커버할 수 있겠어? 이런 쪽에 대한 느낌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항상 그게 시장의 톱니바퀴처럼 쳇바퀴인가요? 무슨 바퀴는 바퀴네요. 그런 쪽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일단 반등했다란 쪽에서 그래 조금 좀 나아지나라고 볼 수 있지만 그 관련된 내용들은 아직은 미국 시장이 또 열려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분위기는 한번 축 처진 미국 시장 일단 21,000원, 21,300 이런 쪽에서 맞추고 좀 돌아설 수 있느냐 이거 오늘 봐야 되는 모습들이 중요하겠죠. 근데 아직은 열어보고 보겠습니다. 그런 쪽에서 일단 내용들 잠깐 한번 확인해 보게 되면 유럽 증시 쪽으로 동향들 한번 살펴보게 되면 매크로 지표들은 일단 지금 연계 별로 없다 보니까 달러는 그대로 97대 중반대 돼 있는 모습들이고 원화가 약하죠. 1390원대 다시 들어가 있는 모습들이고 비트코인이 0.4%, 이더리움 4.3%. 유동성 미국 중심으로 유동성에 대한 우려감들이 커지다 보니까 그를 직격탄으로는 일단 가상화폐들이 막기 시작합니다. 일단 슬슬 가상화폐는 밀려가는 가격대에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관심 있는 가격대가 조금 있으면 들어올 것 같은데 일단 그건 좀 더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유가는 반등합니다. 여전히 독일에서 총리인가요? 그분이 이번에 3자회담 어려울 거고 그리고 또 러시아가 여전히 계속 공격을 지속할 것이다 라고 하는 러우 전쟁 연장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유가는 다시 올라가고요. 상대적으로 금 계속 올라갑니다.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은도 따라서 열심히 올라가고 있고 구리는 일단 정체라는 쪽들인데 이렇게 되게 되면은 신고가 나올 때가 이제 제일 또 중요한 거죠. 그런 쪽에서 안전자산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더 커지지 않나 라는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 야간산물은 그래도 반등합니다. 0.2%대 아마 유럽 증시가 좀 선전하다 보니까 우리도 좀 힘내자 라는 쪽으로 들어오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3150선 여기가 지지를 할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3150 좀 그래요. 이거 좀 자세한 분봉 보기 시작하게 되면 어제 보니까 일단 돌리려고 무지 시도를 했어요. 근데 시도를 하는데 갭 하락하고 돌린다 나 갭을 좀 줄이겠어라고 하는데 저항대가 만만치 않다 보니까 쭉 밀려버리네요. 또다시 반등 시도하는데 3150 여기 시도하다가 만만치 않다 그러면 또 쭉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지금 분위기는 그렇게 썩 좋지 못하다라는 쪽에 대한 변화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수급이 또 하나 변화가 들어오는 것 특히 어제 외국인들이 선물이 강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쪽에서 선물이도 안 도와주고 있고 이런 쪽으로 보게 되면 선물 매도 계속 강화되는 쪽이다. 일단 지난번 저점대 부분 한 3100선 부근 쪽에서 거기서 제대로 좀 마련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다음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열고 보자. 우리는 먼저 약해요. 미국 시장 본격적으로도 추가로 하락하는 모습들을 아직 좀 확인이 안 됐는데 그 전부터도 고점을 돌파 못하고 그리고 약간 그런 그림을 그렸었죠. 이렇게 저항대에서 묵직한 모습들 나오고 그러니까 고점이 났습니다. 근데 거기서
한번 흔들리다 보니까 그러면 또다시 이런 데 테스트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쪽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3100선 전후로 이번에도 지난번이 쌍바닥 만들고 돌렸으면 참 좋을 텐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시장이 약간 그렇게 나오기 시작하네요. 그래서 이번에도 좀 묵직하다, 이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흐름들 쪽에서 조금 더 유럽 시장 동향들 혹시나 섹터 찾아볼 만한 거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방위산업 쪽들이 강했고요. 유럽 내 군사 수요 증가, 전략계약 소식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재정 문제 다시 불거지기 시작하고 국제금리 상승하다 보니까 상승폭은 제한됐다, 이런 쪽으로 나오고 있고요. 이런 쪽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프랑스 관련된 쪽의 정치 불안감들이 국가 부채 위기를 다시 한번 또 끌어올리고 있다, 이런 쪽으로 보여지고 있고, 지금 프랑스에 대한 불안 확대, 이거는 뭐 재정 적자 기준치는 2월을 초과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이제 돌고 돌아가면서 지난번에 PX라고 한 2010년 12년도였죠. 2013 이때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요 나라들 쪽 외에 이제 프랑스 들어오는 겁니까? 배가 이제 F 그럼 어디 붙어야 돼요? 픽스프 이렇게 가나요? 예, 아무튼 프랑스까지도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런 쪽으로 좌파 연합이 약진하면서 공공지출 확대를 내세운다. 이렇게 되면은 재정 건전성이 더 안 좋다. 그러니까 한때는 약간 또 재정 때문에 좀 우리가 이러면 되느냐라는 쪽에서 그 우파들이 막 또 강했던 쪽들이 지금 유럽 쪽에 하나의 대세였는데, 이제는 또다시 좌파 쪽의 연합 뭐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또 하나의 변화를 이끌어 간다라고 보네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유럽 증시도 반발을 하려고는 하지만 그 국제금리 상승들이 좀 걱정이 된다, 이런 쪽으로 바라보는 모습들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또 하나 볼 모습들이 또 중국에서 상하이협력기구 정상회의 뭐 이런 쪽들이 나오면서 이런 거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텐진선 업무 채택이 확대되고 채택되고 그러면서 뭐 다 아시죠? 중국에서 뭐가 열렸다 그러면 중국 편들 우리 편 다 모여. 내일 또 10명씩 합니다. 중국에서 10명씩 하면서 북중러 다 모여가지고 10명씩 관람하면서 또 우리 무기 이게 중국의 무기 아이가 이러면서 또 이렇게 쭉 보여줄 때 그를 또 바라보는 시각 쪽에서 이제 하나로 뭉치는 거죠. 이 동아시아 쪽에서의 하나의 또 흐름들이 좀 그렇게 나올 것 같고, 만약에 그러면 지금 저 한국 같은 경우는 이번에 또 10월 1일 국군의 날이 있습니다. 그럼 그때 또 맞부르면서 또 우리도 열병식이 아니죠. 우리는 국군의 날 행진 이런 걸로 통해서 또 과실하느냐, 그건 뭐 좀 별 앞서 나간 얘기긴 한데, 일단은 지금은 약간 또 그 대결 국면들이 좀 더 커지고 있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WTO 체제가 무너진 게 일단 트럼프 대통령 그 전부터,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부터 이거 무너졌다고 봐야 되겠죠. WTO 관련된 쪽들은, 그러니까 무역과 관련된 무역과 관련된 분업 흐름들, 이거에 대한 가장 효율적인 무역에 대해서 지금 바뀐 모습들이다 보니까, 그게 이제 중국은 당연히 그러겠죠. 자기가 얻을 게 많다 보니까 무역 보호주의를 반대하고 그런 쪽에서 충분히 누릴 걸 누리고 레벨업 하려고 했는데, 이게 여러 가지 미국의 견제가 들어오다 보니까 좀 어렵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러고 오히려 특이한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했어요. 장난합니까? 뭐 무슨 자기네 원하는 것만 집어넣고 아닌 건 빼고 쏙 그들 입맛에 맞게 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우리 또 러시아 불편하면 안 되니까 이런 쪽으로 나간다. 그래요. 세상이 그런 것 같아요. 다 우리 편 내 거 나의 주의, 이기주의 이런 쪽으로 나가고 있다는 게 이번에 2020년대 들어서면서 가장 큰 시장의 변화이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우리 것만 챙기고 우리 또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 잘 타면서 뭔가 또 살 길을 찾아야 되다 보니까 어렵네요. 사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쪽이고 유럽 쪽의 섹터 잠깐만 보게 되면 뭐 자세히 볼 필요는 없는데, 제약 쪽에서 노브노 디스크 변화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비만 치료제 쪽에서는 기대감 높이는 쪽에 대해서 이제 마운자로 제파운드가 심장마비 뇌졸중에 대한 사망도 57% 줄인다. 이제 만병통치약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런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방위주가 강합니다. 라인메탈이 3.5% 올랐어요. 오늘 이런 쪽으로 보게 되면 국내 방산주는 조금 더 힘을 내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국내 방산주는
라인 메탈 많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반등하네요. 그렇게 되면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거의 연결돼서 많이 움직이죠. 그리고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반도체 쪽들은 유럽 쪽들 그나마 그렇게 큰 충격을 안 받았는데요. 예, 그래서 그렇게 뭐 생각보다 크진 않았다라는 쪽들이고, 약보합권 정도까지 버텼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일단 자동차 쪽을 보게 되면은 지금 보다 보니까 오히려 자동차 쪽들은 생각보다 선전했네요. 르노, 폭스바겐, 벤츠 다 테슬라 판매가 급감하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는 수현대 뭐 이런 쪽으로 다가오나요? 되게 특이하네요. 이런 흐름들로 보면서 오히려 하이브리드나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가 견조했다라는 쪽에서 지금 시장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다. 이거는 아마 우리도 영향을 살짝 미칠 수가 있겠죠. 자동차 쪽 괜찮았다는 쪽들은 우리도 현대차 이런 쪽에 대한 기대감은 살짝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탄력들 받는지 보셨으면 좋겠고, 금융주 괜찮고 소비 관련된 쪽들도 도미노 피자가 8% 올라가면서 크게 움직였네요. 근데 도미노 피자가 이게 유럽 거였나요? 미국 거 아니었어요? 모르겠습니다. 그쪽을 잘 먹는 쪽은 먹기만 했지 도미노 피자가 좋았다, 이 정도로만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화장품 쪽들은 로레알, 뭐 에르메스 이런 쪽들은 뭐 분위기 별로 안 좋네요. 중국 시장에 대한 우려감들이 아직 남아있다 보니까 여전히 부진하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 해상풍력 쪽도 뭐 나쁘지 않는데 덴마크가, 근데 유럽 쪽은 오히려 이쪽들이 그래도 강하죠. 아무리 미국은 뭐 사기다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좀 강한 편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고 있고, 광산 쪽들은 당연히 좋겠죠. 아마 이쪽들도 오늘 뭐 미국 시장에서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쪽들은 눈길이 간다 이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분위기 쪽으로는 국내 증시 관련된 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전히 오늘은 단기 반등권은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단기 반등이 단초가 마련돼서 쭉 하고 움직이냐 아직 모르겠어요. 미국 시장에 대한 우려감들이나 수급에 대한 부담감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기대를 좀 키울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섹터 쪽에서 반도체 일단 이틀 동안 어제도 밀렸고 반도체 쪽들이 약하다. 그러면 항상 시장은 반도체가 약할 때 또 다른 대안을 찾습니다.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대안이 뭐 그렇게 뚜렷하게 나오진 않았는데, 어제 섹터 보니까 슬쩍 그래도 다 강할 준비해요 하는 게 자동차, 뭐 자동차 같은 경우 나오고, 방산 조금 강하고, 거기다가 조선 쪽들은 여전히 강한데 이제 일단 차익 매물이 좀 들어오는 분위기고, 그렇게 올랐으면은 약간 차익 매물 들어와야 되겠죠. 근데 기자재 쪽들은 여전히 준비를 하는 모습들이고, 뭐 약간 뭐 아직은 다 좀 더 사질 수 있는데 라는 쪽에서 약간 좀 매물 나오게 되면 이쪽도 계속 또 체크는 해야 될 것 같고, 뭐 그런 쪽에서 예전에 나왔던 조방원 이쪽들로 그대로 가는데 원자력은 좀 약하죠. 그리고 또 전력기기는 AI 관련된 쪽들이 붙어 있다 보니까 좀 약하고, 이런 쪽에서 나머지 뭐가 갈 것이냐. 그러면 이제 반대로 소비 쪽들이 부각을 받을 수 있는데, 소비 쪽들이 어제 크게는 안 밀렸어요.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외국인 관광객 소비와 관련된 쪽들을 한번 또 시장에서 관심을 갖고 보지 않을까 라는 쪽들도 눈길이 가는데, 요거는 또 확인을 좀 해야겠죠. 그런 분위기고, 아직 모르겠어요. 좀 아침에 분위기 확인하면서 또 대응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라는 쪽들인데, 그거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뉴스 관련된 쪽들 한번 좀 살펴보면서 뭐 없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거는 지금 만약에 반도체가 약하다 그러면은 소부장 쪽에서 좀 강하다가 좀 이번에 사고 싶은 종목들이 아마 자리가 들어올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테일러 파운드리 쪽에서 4조 규모 장비를 투자를 한다 라는 쪽들, 이렇게 보게 되면은 9월 11월 파견 보내고 장비 주문은 이미 협력사의 발주가 예고되어 있다 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조금 더 높아지겠죠. 이런 쪽들에서 그렇게 되면은 지금 벌써 한 동짜리가 지어졌고, 그래서 흐름 봐서 지금 추가로 동을 한계동이고, 한계동도 이만해요. 와, 엄청 크네요. 이런 쪽들이고, 클린룸은 한계가 축됐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2나노 들어가죠. 이런 쪽들이고, 거기다가 들어가는데 이게 한동으로 끝나겠느냐 보니까 나머지 또 확대할 수 있는 땅들은 되게 많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들이 앞으로 또 수주를 얼만큼 하느냐, 그리고 또 어떤 속도를 내느냐에 따라서 이어갈 거로 보는데, 일단 원래는 2개를 지으려고 했는데 거기다가 2개씩 4개 클린룸을 구축할 예상이었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영업이 확대되는 거 보고 성과 나는 거 보고 그래서 이번에 테슬라 들어갔죠. 그래서 내년 말부터 2027년 이제 진입을 할 걸로 보고 있고 거기다가 나머지 엔비디아, 애플, 퀄컴, AMD 이런 쪽들 퀄컴은 이제 눈길 AMD 그러니까 AVG 그러니까 브로드컴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이제 맡기고 있는 쪽에서 나머지도 고개를 쓱 TSMC가 시장 점유율 70% 너무한 거 아니야 저거. 예,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7% 이렇게 되면은 너무 쏠리면은 또 바뀌기 시작하는 게 하나의 흐름이겠죠. 그런 쪽에서 약간 또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삼성전자 기회가 되나 그런 쪽에서 장비 쪽들은 한번 또 이번 기회에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좀 밀렸던 거 뭐 한번 볼까요? 뭐 두산테스나 코미코 이런 쪽들 요즘에 많이 부각을 받았었죠. 그리고 또 SNS텍 뭐 하나마이크론 이건 뭐 하나마이크론 패키징 쪽이다 보니까 좀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쪽과 관련된 쪽에서 기대감 태울 수 있는 종목들 뭐 테스 이런 것도 요즘 나쁘지 않았는데 자리가 들어온다 봐야 될 것 같고요. 원익 IPS 이것도 고점에서 쭉 들어오는데 약간 무거워진다. 그러면은 이번 기회에 하나의 또 기회를 삼아야 되지 않을까 라는 쪽으로 보면서 장비 쪽들은 한번 기회가 온다라는 쪽으로 보면서 또 대응도 나쁘지 않겠다. 눈길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봐야 될 뉴스는 역시나 잘합니다. 키즈, 스트레이키즈가 또 성과를 잘 냈고요.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은 빌보드 앨범 빌보드 200 메인 앨범 차트죠. 1위. 벌써 그러면 7개 앨범 연속으로 1위. 잘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연을 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이제 아레나급 공연도 들어오기 시작한다. 라는 쪽에서 아마 이게 JYP 쪽에서 안정적인 이제 IP로 자리 잡는 모습들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봐야 될 것 같은데 하나 이제 걱정보다 이제 봐야 될 거는 군대 가야죠. 또 이쪽도 그렇기 때문에 군대를 또 어떻게 잘 또 하느냐 이런 것도 봐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또 BTS와 거의 비슷한 또 흐름이 나오겠죠. 살짝 위축되고 그러면 나머지 또 IP가 누가 있느냐 이런 것도 걱정을 할 것 같아요. JYP 입장 쪽에서는. 근데 그거는 뭐 그 세부적인 내용들이고 그만큼 잘 하고 있다. 7연속 1위가 방탄소년단, 링킨파크. 이거는 힙락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런 쪽에서 이름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는 뭐 K-팝 잘하는 건 잘 알려진 사실들이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 보는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 엔터 쪽들은 이제 그렇게 봐야 되겠죠. 엔터는 여러 가지 부담감, 이제 한일령 해제는 솔직히 그거 없어도 중국 없어도 지금까지 잘해왔다. 그거 없어도 잘할 수 있다는 쪽들이고 그거를 생각했을 때 중국 한일령 때문에 좀 휘청휘청 된다. 비중을 늘려야겠죠. 근데 보통 보면 주가가 빠지게 되면은 사고 싶지가 않아요. 빠지다가 이제 올라가게 되면 그때 부랴부랴 사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의 투자를 좀 바꾸셔야 됩니다. 항상 보면은 이번에 똑같잖아요. 막 올라가는 모습들 보았을 때, 와, 저거 좋은 차트다라고 하다가 좀 꺾이는 거. 이런 거. 그래요. 항상 좋은 차트 때 사람들이 들고 나와서 정배열이고, 뭐, 고점 돌파했네. 그리고 다 소개를 하는데, 꺾이고 나가게 되면 아무 얘기도 없죠. 항상 자기가 잘한 것만 얘기합니다. 못한 건 얘기조차도 안 해요. 그런 걸 봤었을 때, 너무, 그렇게 따라가지 말자. 내 중심을 잡자.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떠나보다 보니까 한화 쪽에서 미 군함 시장 진출 얘기가 나옵니다. 백악관 인사가 곧 군사 쪽에서 큰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고 거기서 SNS 얘기했는데 이분이 누구냐면은 예산관리국장입니다. 그러면 예산 관련된 쪽에서 파워 있는 분인데 그러면 이제 뭔가 움직인다는 걸 알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미 군함 시장 진출이 아니라 한화에 인수했던 필리조선소 쪽으로 이제 뭐 군함이 이제 수주가 들어간다는 쪽으로 봐야 되겠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조선주 가지고 뭐 비싸다 뭐 싸다 싸다는 없죠. 비싸다 가지고 말은 많은데 중요한 거는 아직까지도 잘 모르시는 게 수주가 제일 중요하다. 이런 군함 시장이 진출해서 만약에 군함을 수주하기 시작한다. 수주거든요. 수주는 기대감을 항상 올리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러면 수주 한 척으로 끝나느냐? 아니고 이게 중요한 게 첫 단계고 그 다음부터 쭉 수주가 늘어나는 쪽으로 나온다. 그렇게 되면은 가장 또 하나의 변화가 될 수 있는데 이걸 가지고 너무 무시하면 안 되겠죠. 수주 산업의 특징을 알고 거기다가 수주가 붙었을 때 성장의 흐름을 얼만큼 받아가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무조건 주가가 올라가서 비싸다, 밸류가 비싸다,
밸류 따지다가 놓친 종목들 무지 많으실 텐데 여전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가 네. 이제 뭐 그러고 나서 항상 그래요. 와 내가 샀을 때가 얼마였는데 지금 얼마까지 왔네. 자기는 여기 팔았어요. 근데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데 야 내가 옛날에 7,000원에 봤는데 이게 지금 뭐 7만원 와 있네. 근데 자기가 판 거는 15,000원. 밸류 비싸다고 여기 팔았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네. 그런 거를 뭐에 또 자랑 아니라 후회로 얘기하면 안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요즘 모멘텀은 큰데 조선주를 바라보는 시각들은 또 그러면 그래요. 막 강하다 보면은 와 지금이라도 사야 될 것 같지만 예 항상 그렇진 않습니다. 또 요즘 많이 나오는 게 HD 현대중공업 한번 볼까요? 요즘 또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지금 계속 또 강해요. 강한 모습들이고 흐름들 나쁘지 않은데 이런 쪽에서 코가 자꾸 나오네요. 이제 가을이 됐나 봅니다. 일단 지금 무지개 쪽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레벨업을 시도하고 있는데 한 번 더 강하다 그러면 일단은 단기 고점권역에 좀 위치했고 가격 부담들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냥 훅 가서 더 가겠지라고 하는 것보다 지금은 관망이 맞겠죠. 그 다음에 잘 지지하고 나서 한번 툭 치고 올라간다 그러면 55만원대 근처 여기까지 들어온다 그러면 일단 저항권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들 봤었을 때 여기서 그러면 갖고 있다가 한번 툭 들어오게 되면 이것도 줄이는 게 맞지. 이걸 가지고 와 지금 한번 그래서 55만원, 뭐 60만원, 70만원 이렇게 딱 생각할 자리는 조금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근데 하나옵션 같은 경우는 좀 다른 게 지금 모습 보게 되면은 이제 좀 조정받다가 이제 턴하기 시작해요. 마찬가지로 지금 박스권을 돌파를 하기 위한 전초전으로 나오는 모습들이죠. 한 12만원대. 그렇기 때문에 저점도 약간 높아지기 시작하는 이런 모습들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나쁘지 않죠. 마찬가지로 또 한 단계 레벨업 할 수 있는 모습들이 나오기 때문에 살짝 차이는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분위기는 뭐 여기서 그렇다고 12만원대 들어가서 다음 뭐 13만원대 들어가다 보니까 야 앞으로 저항대 생각하게 되면 지금 한 5% 10%더 먹으려고 된 이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한번 그럴 가능성보다는 갖고 계신 분들이 올라갔을 때 좀 비중을 줄이는 게 낫지 여기서 또 무리하게 대응하는 거는 여기 가다가 또 분명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막 딱 찍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때 또 바로 저항받고 또 아르르 그러면 2, 3일 만에 수익이 났다가 만약에 여기 쫓아가게 되면요 수익이 났다가 바로 빠집니다. 그러면은 그러면 내 단가 근처 왔는데 그러면 다시 올라가겠지 라고 하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나는 또 고점에 삭골이 돼요. 그러니까 신규 매수는 만약에 짧은 매매가 아니라고 하게 되면 이런 쪽에서 그걸 한번 기다리면서 들어가자라고 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런 자리에 따라서 다른데 요거를 보고 혹시나 들어갔을 때 수익이 났다 그러면 일단은 치고 나와야 되는데 그게 될 수 있을 만한 자리겠느냐 되게 어려운 모습들이죠. 근데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좋습니다. 조선은 뭐 계속 좋은데 자리나 위치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더 생각을 해보자 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제 블로그 보면서 정리했던 것들 내용 가지고 한번 또 정리를 해서 보게 되면은 자동차 강합니다. 네, 지난주부터도 그렇고 자동차는 또 그래요. 밸류는 상당히 뛰어난데 그러면서 수출도 잘하고 있고 미국에서 위축되는 것 대비해서는 잘하고 있는데 계속 눈길이 가야 되는 여전히 관심이 높다라고 하지만 한때는 관세 때문에 안 된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 막 또 고개를 돌리면서 자동차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분위기 쪽에서는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선전합니다. 생각보다 자동차가 잘 버티고 선전하다 보니까 또 이럴 때 자동차 쪽으로 몰빵 이러다가 시장은 또 그럼 나머지 종목들이 쭉 빠지죠. 그러면 버티고 있다가 시장이 만약에 많이 빠져서 반등을 한다. 그러면 자동차가 주도가 돼서 갈까요?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 돌아설까요? 이게 핵심인 거죠. 그러면 저희는 찾을 때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 어느 정도 지지권 맞추고 돌아가는 이런 과정을 봐야 되는데 또 여기서 또 버틴다고 좀 움직인다고 자동차 쪽만 얘기를 하고 있으면 이것도 안 되겠죠. 자동차는 하나의 포트 중에서 장기로 가는 포트 중에서 하나 정도. 그래서 말씀드렸던 게 그거죠. 자동차를 오래 가져가려고 생각한다 라고 하게 되면 반향 많이 주는 것들, 그래서 한때 현대차 EUV 같은 것도 살짝 말씀드렸고 좀 많이 주는 쪽으로 약간 길게 끌겠다. 이 정도는 더 밀릴 거다. 성과가 잘 내다 보니까 위로 갈 업사이드가 더 높다고 하게 되면 긴 흐름으로 당장 언제 갈지 모르니까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생각하는 전략들이 좋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보는 게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북미 시장 점유율이 앞으로 관건입니다. 다 관세 때문에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가격을 덜 올리고 아니면 안 올리고
영업을 한다. 그러면은 이미지가 상대적으로 가격 메리트가 높아지겠죠. 나머지 다 회사들이 힘든데 그러면 북미 시장 점유율이 올라가는데 하나의 일조를 한다. 라는 쪽으로 볼 수 있겠죠. 게다가 또 북미 공장이 있다 보니까 그걸 충분히 활용한다. GM과 협약을 맺기 때문에 너희 안 쓰는 공장 우리가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쪽에서 변화가 안 되는 거. 지난주에 골드만삭스의 리포트를 가지고 탈탈 한번 털어본 적이 연합뉴스 경제TV에서 했구나.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거기서 나왔던 종목들, 현대보다, 현대, 기아, 현대모비스까지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강한 것 같은데, 네, 그렇게 한번 보시고 또 보셨으면 좋겠고요. 방산 쪽은 말씀드렸듯이 오늘, 좀 살짝 기대를 해보는데, 그렇다고 또 이쪽 말고 다른 쪽이 돌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거 한번 차트 볼까요? 예, 아주 드라마틱한 자리에서 그래도 버티기 시작하는 모습들인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항상 이런 종목들, 이런 차트들, 네. 일단 요 중요한 지지권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거기서 보게 되면 갔다가 올라가고 밀렸다가 올라가고 잘 버티는 거죠. 이럴 때 판단은 미스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내가 이렇게 올라갈 때 샀는데 저기 일단은 좀 조정 나와요. 이거 암시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쭉 내려가는데 여기서는 내가 여기서 올라갈 때 사게 되면 이때 손절하게 됩니다. 이건 말씀드렸죠. 안 되다 보면은 이게 문제거든요. 근데 이럴 때 잘 지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거 이탈됐네 싶어서 줄였다고 하더라도 다 팔면 안 됩니다. 이럴 때는 줄였다가 여기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이런 파란 선 보고 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안 들어오고 다시 올라간다. 내가 여기서 따라서 손절했다고 하더라도 지지는 하네. 다시 늘리든가 아니면 나머지 비중만 갖고는 버텨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 쓱 하고 이런 변화가 나오죠. 주도 섹터는 아무리 러시아 우크라이나 휴전한다고 그때 얼마나 달렸습니까 이때. 그리고 또 재건주가 막 팍팍 올라가다가 지금 재건주 보세요. 더 떨어졌어요. 그런 거 쫓아가는 것보다 차라리 방산주를 얼만큼 잘 밑에서 대응하고 버텨보고 더 추가 매수한 게 훨씬 낫었죠. 네, 결론은 또 아직 안 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밑탈할 수는 있는데 지금 분위기는 이게 빠지는 분위기입니까? 그런 건 아니겠죠. 그래서 여기를 잘 지지했다. 잘 지지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나오겠느냐? 한쪽으로 봤을 때 아직 나쁘지 않다라는 쪽이고, 이럴 때도 재건주는 조금 재건주라고 하게 되면 건설기계 정도만 관심 있다. 나머지는 별로 그렇게 보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아무튼 지금 시장 분위기는 방산 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고 건설기계 보니까 이거 좀 좋게 봤는데 좀 묵직하네요. HD, 현대, 일단 인프라코어 이쪽도 약간 그 엔진 쪽이 있다 보니까 엔진 쪽이 방산 쪽으로도 들어가고 일반 이제 데이터 센터나 일반 발전용 쪽으로도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오히려 묵직하네요. 왜 그러냐라고 하게 되면 이 저항대를 돌파를 못합니다. 그리고 단기 지지권 준비하다가 딱 어제 이탈했네요. 그럼 어디까지 오냐면은 지금 요 자리까지도 염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탈하다 보니까 줄이는 건 괜찮습니다. 줄이는 건 괜찮은데 역시나 이게 그러면 또 조만간 이 회사 HD 현대건설기계로 바꿔주겠죠. 그러면 그것까지 감안해서 지금 비율이 생각보다 인프라코어가 안 좋다 어쩌고 저쩌고 얘기 나온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차라리 오히려 합병 전에 주가가 좀 밀려서 가격 메리트가 나온다. 그럼 차라리 이거 가지고 들어가서 건설기계로 바꿔주는 걸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거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게 메리트가 있느냐 없느냐 한 쪽으로 봤을 때 메리트가 없지 않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중요한 지지권 들어와라. 솔직히 이런 괜찮은 종목들이 이번 조정권에 밀려서 중요한 살 수 있는 가격까지 들어오는데 왜 다들 이런 올라가는 이런 쪽 어이가 없다 보니까 어제 보니까 시어스 테크놀로지 이거 시어스죠. 그렇게 올라간 종목 가지고 이런 종목 가지고 이제 올라간다 이러고 얘기하면서 AI 의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참 올라가면 그렇습니다. 이런 거 가지고 물론 올라가다 보니까 시장의 대피 역할로 해서 좋은 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랜만에 흑자는 AI 의료다 보니까 또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근데 함부로 추측하지 마세요. 저런 거 갖다가 고점 걸려서 또 이러니 저러니 말 많은데 그런 것 같아요. 그거는 그런 쪽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이고 또 하나 바이오 쪽들 강합니다. 지금 알테오젠, ABL 바이오 그래도 강에다가 다 빠졌어요. 어제 알테오젠은 버티고 있고 알테오젠은 보니까 어제
올해 중에 코스피 이전 신청할 수 있다는 쪽인데 신청 들어가도 이사회 결의 나오고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가봐야 내년입니다. 아직 시간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근데 비만치료제가 또 약하죠. 그런 쪽에서 현직에 계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다 보니까 비만치료제 국내 쪽 종목들이 좀 오버한 경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다른 쪽을 봅니다. 비만치료제도 다른 거. 예, 그래서 성과 나올 수 있는 걸 보는데, 근데 일단은 지금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보긴 하지만 바이오 쪽들도 일단 금리 따라서 좀 민감하게 좀 봐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될 만한 쪽들은 알테오젠 뭐 지금 몇몇 종목들 있죠. 이런 것들은 계속 봐야 된다. 비만 치료제는 일단 지금 플레이를 좀 강하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한번 볼까요? 강한 종목 쪽에서 뭐 펩트론 이런 것도 보게 되면은 일단 묵직합니다. 묵직한데 일단 돌리려면 오늘 바로 돌려야 됩니다. 못 돌리게 되면 또 여기까지 들어올 것 같아요. 27만원대 중반대까지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것 같고, 그 밖에 뭐 요즘 강한 또 인벤티지랩 부분에 또 반가죠. 가다가 다 빠져요. 예, 돌리면 오늘 돌려야 되는 자리, 예, 딱 단기 지지권 받치고 돌려야 되는 자리 아직 모르겠고요. 그리고 또 D&D 파마텍 이것도 맨날 헷갈려. D&D 파마텍 이것도 가다가 확 밀리고 어려워요. 이런 것도 쫓아가면 안 됩니다. 쫓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까지 저항 왔으니까 팔아주세요라고 하는데 이걸 쫓아갔다가 또 당하죠. 네, 이런 모습들이고, 또 마지막으로 삼천당제약이 많이 나오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삼천당제약 별로 안 좋아하다 보니까 가다가 훅 빠지고 저항이에요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 가다가 훅 빠지고 그럼 또 여기 지지받겠죠. 어려워요. 쫓아가게 되면 당합니다. 이런 종목들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조정장이 나왔을 때, 조정 패턴이 보였을 때 좀 안전한 자리 같은 경우는 지지권 확실한 자리들이에요. 만약에 지지권 확실한 자리는 이런 자리들이죠. 잘 지지하고 버텨내고 가다가 쭉 해서 버텨내고 힘내고 이런 자리들, 이런 때가 좀 중요한 거지. 그게 아니라 올라가게 되면 차트가 이뻐, 저거 좀 돌파하고 괜찮을 것 같아, 들어가다 꼭 당해요. 그렇게 보지 마시고 저항권이 있는 데서 무리하지 마시고, 특히나 지금은 조정세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지권들 계속 찾아가면서 거기서 지금은 약한 종목 보세요. 약한데 많이 빠져서 지지를 할 만한 쪽으로 보는 게 더 좋지. 차트 입힌 것처럼 따라 들어갔다가 또 당하고 또 당합니다. 저희 맨날 그랬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지금은 모르겠다 그러면은 현금 갖추시고 관망하세요. 이렇게 관망하고, 근데 지금 현금 없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 쪽에서 갖고 시장을 좀 방어적으로 보는 전략들이 훨씬 낫다. 그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고요. 저희는 또 안정된 환경에서 근데 코가 나오네요. 또 비염 몰래 나요? 정신 차려. 네, 안 될 것 같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또 내일 파워시하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좋아요 주시면 저는 또 신나서 내일 7시 반에 여러분들과 만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